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국어 시간에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고전소설이죠. 바로 박시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교과서에서 다들 한 번쯤은 스쳐 지나갔을 작품일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소설을 그냥 읽기만 했지 이게 대체 왜 쓰였을까? 하고 그 이유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오늘 우리 수업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겪은 이 아픈 역사를 이야기의 힘으로 바꿀 수 있다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면 어떨까? 바로 이게 박시전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해 볼 내용들인데요. 먼저 이 소설이 태어난 역사적 배경을 샅샅이 살펴볼 거고요. 다음으로 주인공 박 씨가 어떻게 변신하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볼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문학 개념인 전기성에 대해 배울 거고요. 소설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사회 비판을 분석해 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작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또 아쉬운 점은 뭔지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부터 시작해 봅시다. 박시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이 이야기가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상황, 바로 병자호란에 대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이 소설이 왜 쓰였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박시전의 시간적 배경은 바로 병자호란입니다. 1636년 청나라가 쳐들어오자 인조 임금은 남한산성으로 피신했지만 결국 버티지 못하고 삼전도에서 정말 굴욕적인 항복을 하게 되죠. 이 사건은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아주 깊고 쓰라린 상처를 남겼습니다. 현실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패배하고 나니까 얼마나 무력감을 느꼈겠어요. 바로 이럴 때 문학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게 바로 심리적 보상이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 마음으로 보상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현실에서 겪은 패배의 상처와 치욕을 이야기 속에서나마 승리로 바꾸면서 위로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설은 당시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이 담긴 판타지였던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서 백성들의 그 뜨거운 승리의 열망을 한 몸에 구현한 인물이죠. 우리의 주인공 박 씨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주인공 박 씨, 처음에는 용모가 너무 추해서 남편한테 구박받고 피화당이라는 별채에 거의 갇혀서 살아요. 그런데 3년 뒤에 갑자기 허물을 벗더니 세상에 둘도 없는 미인으로 변신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게 그냥 못생긴 사람이 예뻐졌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억압받던 여성의 내면적인 가치, 그러니까 지혜와 신비한 능력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터져나오는 아주 극적인 순간인 거죠. 이 소설이 정말 재밌는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허구의 인물과 실제 역사 속 인물을 아주 절묘하게 섞어놨다는 점이에요. 주인공 박 씨는 당연히 가상의 인물이지만 남편 이시백, 임조임금, 임경업 장군, 심지어 적장수인 용골대까지 전부 역사책에 나오는 실존 인물들이에요. 이러니까 당시 독자들이 얼마나 이 이야기에 깊이 몰입했겠어요. 그쵸? 자, 이제 세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서 과연 박 씨가 어떻게 영웅이 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마법 같은 일들이 막 펼쳐집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한 사람이, 그것도 집안에 있는 여성이 군대 전체를 상대할 수가 있었을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해답이 바로 고전소설의 아주 중요한 특징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 나왔습니다. 오늘 수업의 핵심 키워드, 별표 5개짜리, 바로 전기성입니다. 이건 꼭 기억해야 해요. 전기성이라는 건 도수를 부리거나 신이 나타나서 도와주는 것처럼 비현실적이고 신비한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고전 소설계의 판타지, 마법 같은 특수 효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박 씨가 부리는 도술의 스케일 좀 보세요. 장난 아니죠. 부채 하나 붙여서 불길 방향을 확 바꿔버리고요. 주문을 외워서 비랑 우박을 막 쏟아부어서 적들을 얼려버립니다. 심지어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병사로 둔갑시키기까지 해요. 이 모든 게 바로 전기성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박 씨를 인간을 넘어선 초인적인 영웅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내용입니다. 박 씨의 이런 엄청난 능력이 그냥 와, 신기하다 하고 이야기를 재밌게만 만드는 걸까요? 아니죠. 그 안에는 당시 사회를 향한 아주 날카로운 비판의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 표를 한번 주목해 볼까요? 뭔가 딱 보이지 않아요? 인조나 용골대 같은 남성 지배자들은 하나같이 무능하고 감정적이고 섣부른 판단을 내리는 인물로 그려져요. 반면에 박씨나 심지어 적국인 청나라의 왕비 같은 여성 인물들은 오히려 지혜롭고 유능하게 묘사됩니다. 작가가 일부러 이런 구도를 만든 거예요. 이건 뭐 대놓고 말하는 거죠. 나라를 이런 위기에 빠뜨린 무능한 남성 중심의 지배 계층들 똑바로 좀 해라. 이런 통렬한 비판이자 풍자인 겁니다. 소설은 박씨라는 아주 뛰어난 여성 영웅을 전면에 내세워서 무능한 남성 권력자들의 모습을 신랄하게 꼬집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학습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 소설이 당시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어떤 위로를 주었는지, 그리고 이 작품이 가지는 의미와 또 아쉬운 점, 즉 한계는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시전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패배감에 빠진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시켜주는 힐링의 기능. 둘째는 무능한 지배층을 향한 사회 비판의 기능입니다. 특히 그 가부장적인 조선시대의 여성 영웅을 통해서 남성 지도부를 비판했다는 점, 이건 정말 인상적인 부분이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작품을 읽을 때는 항상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소설에도 분명 한계는 있어요. 박씨, 정말 대단한 영웅이죠? 그런데 그녀가 활약하는 공간이 어디예요? 전쟁터가 아니라 피화당이라는 자기 집 아니에요.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가 싸우지는 못하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영웅조차도 당시 여성에게 씌워진 사회적 제약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는 씁쓸한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다른 한계는 바로 운명론적 세계관입니다. 소설은 조선의 패배가 지배층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하늘의 뜻이었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위로해요. 하지만 이런 생각은 현실의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바꾸려는 노력보다는 그냥 원래 그런 거야 하고 체념하게 만드는 소극적인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한계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박시전은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이 가장 간절하게 원했던 영웅의 모습을 담아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수업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는 과연 어떤 모습의 영웅이 또 어떤 종류의 이야기가 필요할까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